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SD 간단한 거 알아봤고요. 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토렘마하고 SD 관련돼서 너무 좀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이 강의 노트에 있는 이그젬플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강의 노트에다가 연습 문제를 추가해 달라고 AI한테 얘기를 했는데 추가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익도 렘마 지난번에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거 이용해서 이또 SD를 풀었는데 이또 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이해하면 조금 더 이또 렘마랑 친숙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또 룰이라는 거 얘기하고 멀티 디멘저널 이또 렘마라는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SD 쪽 가서 SD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X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Y라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곱해져 있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보죠. 우리가 보통 그 랜덤한 파트가 없다 그러면 x가 어떤 t의 함수고 y가 어떤 t의 함수라고 그러면 어, 요 포뮬라가 처음 두 개만 있을 겁니다. 뒤에 거는 없고. 근데 뒤에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랜덤한 파트가 없다 그러면 어떤 t에 관한 함수가 두 개 곱해져 있다고 그러고 그거의 디퍼런셜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랜덤한 파트가 있으면 이 부분이 추가가 된다고 그러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f가 있는데 이게 t와 xt, yt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토렘마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토렘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테일러 전개를 2차항까지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컨 오더 텀은 박스 캘큘러스를 이용해서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df는 이게 1차항이고요. 이게 2차항이에요. 그래서 2차항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어, x, t, y, 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t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t의 디펜던스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쓸까요? x, y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t의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t로 미분을 하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 거예요. 그러면 t의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이거 어, 이거 다 제로예요. 오케이? 내용이 많으니까 지웁시다. 그러니까 t가 붙어 있는 건 다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x로 미분해요. y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y, 여기가 y예요. x로 두 번 미분하면 0이죠. 여기 y로 미분하면 여기 f를 y로 미분하면 x고요. x로 x로 두 번 미분하는 게 x로 두 번 미분한 건 제로가 됐고 y로 두 번 미분하면 요거 제로예요. 예, 이 포뮬러예요. 그러니까 xt, yt라는 게 지금 포뮬러에서 나온 게 포뮬러에서 xt, yt라고 한 게 요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항이 yt, dxt죠. 요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로 써놓은 거 있죠. fxy는 어떻게 되나요? 1이죠. 그리고 1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항이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브래켓 형태로 써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쓸게요.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이 있네요. 요거 계산하는 이그젬플. 그래서 xt가 adt 플러스 bwt, yt가 cdt 플러스 edt. 그랬을 때 요 브래켓 항이 오케이. 요 경우에 dx, dy를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생겼을 때 그러면 dx는 adt bdw 곱하기 cdt
E DW.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전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DT하고 DT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0이에요. DT하고 DW 곱하면 0. DW하고 DB하고 곱하면 0이죠. DW 곱하면 DT죠. 그러니까 BE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XY의 D는 X 곱하기 DY 플러스 Y 곱하기 DX 플러스 요 DX DY 텀이 이렇게 붙는다. 그래서 정리하면 DX 텀이 이렇게 있고 DW 텀이 이렇게 생기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 이걸 적분을 하면 여기에다 적분을 하면 요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적분하면 요렇게 이렇게 되고 요거에 적분을 하면 요게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t번째 항 빼기 제로번째 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요거 x 곱하기 y의 데리버티브가 형태가 나왔을 때 요게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수학적으로 좀 정의를 해볼까요? 요게 어떤 의미인가? 오케이. 네,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게 DW, WT예요. 이게 브라우니안 모션의 쿼드라틱 베리에이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DWT를 스퀘어해서 썸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t까지니까 여기 i라고 쓸까요? i는 1부터 nt까지. 그래서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그러니까 요거의 t에서의 밸류예요. 그러면 각각의 스몰 인터벌에서 요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스퀘어를 한 거고 그래서 누적을 한 거고 리미트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같은 로직으로 생각을 하면 dxy라는 건 dx i번째에서 그 다음에 dy i번째에서 요 스몰 인터벌 시간이 이렇게 자르게 될 텐데 그 스몰 인터벌에서 요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거를 썸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 t가 제로면, 그러니까 제로는 제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x, y의 제로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분을 걸 때 여기에 적분이 걸리면 요 적분은 요걸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 요 적분은 요렇고, 여기는 요거 빼기 제로에서의 값인데 제로에서 값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부분 적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 건 x 곱하기 y 형태의 데리버티브가 걸린 경우고요. 코션트가 x 나누기 y 형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해보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dx, y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함수라고 그러면 dx, y 그다음에 x의 미분이 걸릴 때, 그다음에 y의 미분이 걸리면 마이너스 y 스퀘어 x d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t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x 오버 y가 얼만큼 변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 x 변화가 있을 거고 여기 dy죠. y 변화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는 XY가 디터미니스틱한 케이스고요. 근데 스토캐스틱한 랜덤한 텀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로직으로 f를 x와 y에 가는 함수로 생각을 해요. t는 없으니까 t는 무시합시다. t 하면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df는 fx, dx, fy, dy 플러스 fxx, dx 스퀘어 fyy, dy 스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f를 x로 미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y분의 1이죠. 여기가 y분의 1이 돼요. 이게 f를 x로 한 번 미분한 거고요. 또 한 번 미분하면 0이죠. 이게 제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로예요. 오케이. f를 y로 미분하면 오케이. 요거는 씁시다. 요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y로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2분의 1이 캔슬이 돼요. 그러니까 x 오버 y 3승 이렇게 되겠네요. fxy는 마이너스 1 오버 y 스퀘어 이렇게 되겠네요. 예. 오케이. 그래서 요렇 요거랑 비교를 해보죠. 요 첫 번째 항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번 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x 오버 y 스퀘어 dy.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항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x, y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케이. 요거가 이제 요거를 정리한 건데 지금 위에 거를 보면 ADT, BDW, Y가 CDT, DW 이렇게 세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X는 A dt 플러스 bdw, y는 cdt 플러스 ddw. 그러면 dy 스퀘어는 뭐가 되나요? 요게 d제곱 dt예요. 그죠? 요거를 제곱을 하면 dw 스퀘어 텀만 dt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d자승 곱하기 d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dx dy는 뭐가 되나요? bd dt. 그래서 어쨌든 요 세컨 오더 텀은 기본적으로 dt예요. 그래서 d라고 안 하고 e라고 그랬군요. 여기 d가 헷갈리니까 요걸 e라고 했나 보네요. 그러면 요게 e 스퀘어, 요게 be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게
마이너스의 밑에가 y 스퀘어죠. 마이너스의 y 스퀘어 위가 be dt.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3번 항이네요. 그다음에 4번 항은 x 오버 y 3승, x 오버 y 3승, 그다음에 2 스퀘어 dt. 그러니까 요게 4번 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뮬러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테일러 전개를 2차 항까지 한다. 그리고 2차 항은 박스 캘큘러스를 이용해서 정리한다. 그거 로직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예?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좀 계산을 해보죠. 이그젬플. 예, 요걸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df는 ft dt fb db 2분의 1 f bb dt 이렇게 요게 이토렘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게 이토적분이에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는 고등학교 적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이토 적분항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FB를 뭐라고 세팅을 해야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토적 분항이 이토 포뮬라에서 나오는 이토적 분항이 되나요? T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T 대신에 S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F는 뭐가 돼야 돼요? TB.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 FT는 B, FBB는 0.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적분을 겁니다. 0부터 t까지. 그러면 요 항은 뭐가 되나요? 지금 여기에다가 적분을 거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돼요? T, BT 빼기 제로 곱하기 제로. 됐나요? 그 다음 이퀄. 요거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뭐를 적분하는 거예요? bs ds.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적분하려고 하는 놈이고 bs라고 할게요. ws 대신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적분하면 0. 예, 그래서 오케이. 예,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요 항은 이렇게 돼요. 오케이? 계산 결과가 맞나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적분은 bt 마이너스 0부터 t까지 브라우니안 모셔널 s에 대한 적분.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일종의 미분방 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임 제로에서 x 제로에서 출발을 하고요. 요런 미분방 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이 없다고 치면, 그러니까 랜덤 항이 없다고 치면, 오케이, 봅시다. 조금 요 미분방 정식을 풀고 싶은 거거든요. 요 미분방 정식을 풀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랜덤항이 없다고 치면 dx 이퀄 마이너스 세타 x dt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통 어떻게 푸나? x는 그냥 2의 마이너스 람다 t라고 해서 람다를 찾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분하면 마이너스 람다 dx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 마이너스 람다 x dt 콜 마이너스 세타 x dt. 그러니까 람다를 세타로 하면 되는군요. 2의 마이너스 세타 t. 근데 상수 곱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풀 거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상수를 잘 조정을 해서 x 제로군요. 이렇게 풀겠죠. 근데 지금 랜덤 항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아까 보면 2의 마이너스 세이타 t라는 놈이 모홀에서 튀어나왔었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어,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음, 만약에 이게 없다면,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푸는 방법은, 이, 요거 두 개를 묶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이래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에다 y를 곱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놈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미분방정식 풀 때, 미분방정식을 풀 때 두 개 항이 있는데 뭘 곱해져 가지고 그 두 개 항을 하나로 묶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름이 있는데 처음 보나? 이거를 이름이 있어요. 인테그랄 팩터라고 불러요. 미분방정식 풀 때 중요한 트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y를 곱해주고요. 그래서 이 두 놈을 묶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dxy는 x dx x dy 플러스 y dx 플러스 dx dy. 위에 포뮬라를 보면 원래 디터미니스틱 하면 둘 다 디터미니스틱 하면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랜덤한 항이 있으면 요게 곱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위에랑 아래랑 비교를 해보면 y dx 요거는 요놈하고 매칭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요놈하고 매칭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려면은 dy가 뭐가 돼야 되나요? dy가 세타 y dt가 돼야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저가 제로로 세팅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y는 function of t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y가 브라우니안 모션에 디펜드하지 않고 랜덤 파트가 없고 t에만 디펜드하는 함수면은 요게 dt 텀이 있고요. 여기에 db 텀이 있다고 쳐도, 그러니까 여기 dt하고 db가 있을 텐데 dt 한쪽이 dt만 있기 때문에 곱하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y를 디터미니스틱한 함수로 세팅을 하면 이 크로스팅 텀은 제로가 되고요. y는 이렇게 하려면 y는 뭐라고 하면 되나요? yt를 예? 2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요걸 만족하려면 2에 세타 t.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y를 곱해가지고 모든 항에다 y를 곱해서 지금 두 개의 항을 하나로 묶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y를 2의 세타 t로 하고 하면 두 개 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하면 yt는 이렇게 됐고, 그러면 dxy equal 시그마 y dw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적분을 하면 0부터 t까지, 그러면 xt, yt는 xt, yt 이렇게 되고요. 제로에서는 y 제로는 1이고요. x 제로는 x 제로라고 그랬어요. 이퀄 시그마 2의 세타 s 더블 dw는 dbs라고 그럴게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xt는 x0 2의 마이너스 세이타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세이타 t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시그마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내고 2의 세타 s dbs. 그래서 조금
요거를 안에다 보통 집어넣어서 쓰는데, 그러면 x0 2의 마이너스 세이타 t 플러스 시그마 인테그랄 2의 세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s dbs.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쓰는 게 요게 양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 됐나요? 요걸 좀 더 정리할 수는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xt를 보지 않고 2의 세타 t 곱하기 xt를 봐요. 그러니까 2의 세타 t를 곱해줘요. 모든 데에다가 2의 세타 t를 곱해줘요. 2의 세타 t를 곱해주는 이유는 요거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y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테그랄 팩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테그랄 팩터를 이용을 해서 미분방 정식의 두 개 항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적분이 되고 우리 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의 노트하고 만나 봅시다. 그래서 xt는 이니셜 컨디션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타 t 그 다음에 오리지널 폼으로 썼네요. 시그마 곱하기 2의 마이너스 세타 t 적분을 0부터 t까지 2의 세타 s 마이너스 곱하기 브라우니안 모션 텀. 그리고 티피컬리 요거는 안으로 집어넣어서 써요. 집어넣어서 쓰면 세타 곱하기 s-t라고 쓸 수도 있는데 s-t는 음수입니다. 왜냐하면 s가 0하고 t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피컬리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t-s라고 쓰고 밖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왜냐하면 t 빼기 s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요게 이또적분이죠. 조금 심플리파이 할 수가 있어요. 심플리파이 좀 해볼까요? 보통 거기까지 안 하는데 요거 한번 심플리파이 해보죠. 요게 이또적분이에요. 그죠? 요게 이또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이또 렘마를 써서 조금 심플리파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 이또 렘마를 적용해 보죠. 그러면 df는 ft dt fb db 2분의 1 fbb dt예요. 그러면 이게 이또적분항이에요. 지금 이게 이또적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FB가 뭐라는 뜻이에요? 2의 세타 t. 그럼 F는 이렇게 되는 거죠? FT는 이 세타? 세타가 튀어나와야죠? 맞죠? FBB는 그러니까 요거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걸 적분을 0부터 t까지 거는 거예요. 0부터 t까지. 그러면 이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나요? 예? 빼기 제로. 비제로가 제로니까 equal ft는 이건 어떻게 되나요? 0부터 t까지 요거죠? 세타 2의 세타 s 여기까지 있으면은 뭔가 적분할 수 있을 텐데 b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적분을 이토레마를 써서 좀 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세타 t bt 빼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세타 bs ts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여기 엑서사이즈 있네, 엑서사이즈. 이거 제가 만든 엑서사이즈 아니에요. 클로드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금 이해가 덜 됐다. 좀 내가 좀 더 프랙티스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여기 풀어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이해했고 뭐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굳이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멀티 디멘저널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오케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우니안 모션 오케이. 간단한 케이스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dx가 뭐 adt 플러스 b dw고요. dy가 아까 c dt
D, W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이제는. 아까처럼 A, B, C, E라고 할까요? 아까 A, B, C, E 그랬으니까. 근데 요 두 개의 W가 다른 W예요. 브라우니안 모션인데 다른 독립이라고 그래 보죠. 여기 W1, W2 이렇게 해서 W1하고 W2가 독립이라고 그래 보죠. 독립이면 dW1, dW2는 제로예요. 그게 아니고 코릴레이트 되어 있고요. 코릴레이션이 로우라고 그러죠. 로우는 typically 항상 마이너스 2라고 일사입니다. 로우가 있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DS 뉴리티 시그마 DB 근데 요거는 오케이 요건 삼성이고요. 이건 하이닉스라고 그러죠. 삼성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움직이는데 뮤S 시그마 S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 보죠. 삼성의 뮤는 뮤S라고 표시했고요. 하이닉스의 뮤는 뮤H라고 표시했고요. 삼성의 시그마는 시그마 S라고 표현했고 하이닉스의 시그마는 시그마 H라고 표시를 했어요. 브라우니안 모션이 있는데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요 삼성의 브라우니안 모션, 하이닉스의 브라우니안 모션. 그러면 삼성의 브라우니안 모션하고 하이닉스의 브라우니안 모션이 독립일 리는 없어요. 그죠? 독립일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오르면 하이닉스도 오를 개연성이 높고요. 하이닉스가 오르면 삼성이 오를 개연성이 높아요. 그러면 독립이면 제로인데 독립이 아니면 이거는 로 곱하기 dt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s 곱하기 dh 하면 시그마 삼성, 시그마 하이닉스 sh 곱하기 dbs dbh가 돼요. 요 S 이쪽으로 옮기고요. H 이쪽으로 옮겨서 곱해버리면 DT 텀들은 다 사라져요. DB항만 살아남는데 DB가 같은 DB면 DT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db예요. 독립이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브라우니안 모션이 독립적으로 제너레이트가 되면 제로예요. db가. 그런데 이게 삼성하고 현대 같은 경우에 코릴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코릴레이션을 줘요. 독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독립이면 제로예요. 독립이면 제로입니다. 근데 같으면 DT예요. 같은 브라우니안 모션이면 DT예요. 같은 브라우니안 모션을 사용하면 dBdB는 DT예요.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죠? 그런데 두 개의 브라우니안 모션이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dBdB가 제로예요. 근데 독립 아니고 같은 놈도 아니에요. 하지만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로우 DT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다 같은 브라우니안 모션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dBdB는 DT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시뮬레이션 할 때 브라우니안 모션과 하이닉스의 주가를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브라우니안 모션을 똑같은 브라우니안 모션을 쓰는 건 넌센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니안 모션을 써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독립인 브라우니안 모션을 쓰는 것도 넌센스예요. 그럼 코릴레이션이 제로일 테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하고 하이닉스 주식은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브라우니안 모션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넌센스고 전혀 다른 독립인 브라우니안 모션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넌센스고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있는 브라우니안 모션을 제너레이트 해야 된다. make sense 한가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예, 일단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브라우니안 모션이 여러 개 있는데 뭐 m개 있는데 그냥 두 개만 생각합시다. 뭐 머리 복잡하게 m개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n개 쓰면은 그냥 수식만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두 개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두 개만 생각합시다. 예, 그래서 요거는 삼성전자의 운동 방정식 하나하고 하이닉스의 운동 방정식 두 개예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데 브라우니안 모션이 삼성전자를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브라우니안 모션이 있고 하이닉스의 주가를 시뮬레이션 할 때 사용하는 브라우니안 모션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포인트는 이거예요. 삼성전자 시뮬레이션 했을 때 사용하는 브라우니안 모션하고 하이닉스 시뮬레이션 했을 때 브라우니안 모션은 동일한 브라우니안 모션을 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독립인 놈을 사용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의 브라우니안 모션이고 하이닉스의 브라우니안 모션이 DW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독립인 경우에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한 거고, 독립이 아닌 경우에는 코릴레이션이 줘야 돼요. 이거를 오케이. 지금 요 W는 독립이라고 가정을 한 거네요. 그래서 여기 델타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이거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알파 베타가 같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W하고 W가 알파 베타가 다르면 0이라고 준 거고요. 같으면 DT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델타 알파 베타라고 한 게 어디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고 썼던 거, 여기 있네요. 아인슈타인 컨벤션 아닌가? 뭐 좌우지간.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W들이 독립인 케이스로 세팅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케이. 요게 다 독립인 브라우니안 모션이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브라우니안 모션, 요건 인디펜던트한 브라우니안 모션이고요. 뭐 많이 써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두 개만 생각할게요. 두 개의 독립인 브라우니안 모션이고, 우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브라우니안 모션이 독립이어도 말이 안 되고 같아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개를 쓴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브라우니안 모션을 이용을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케이 쓰면서 합시다. W1, W2 이렇게 두 개의 독립인 브라우니안 모션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dx가 삼성이라고 그럽시다. dxt는 adt bdw1 cdw2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게 그래서 지금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게 삼성전자의 D고요. 그러면 여기가 디터미니스틱한 파트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알파가 1, 2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1일 때 요거고요. 2일 때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알파 되어 있죠. 그게 아인슈타인 서메이션 컨벤션이라고 해서 여기 알파 써 있으면 알파가 지금 우리 경우에는 알파가 1부터 2까지고요. 여기서는 알파가 1부터 m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성이고요. 하이닉스는
dyt는 abc, d는 안 좋아하더라고요. edt f dw1 g dw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x하고 dy가 곱해진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다 곱해요. 그러면 bf 곱해졌을 때 dt가 나오고요. cg가 곱해졌을 때 dt가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냥 dw1 곱하기 dw2가 rho dt 이렇게 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correlate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correlated 브라운형 모션. 지금 여기서는 독립인 브라운형 모션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때는 correlated 브라운형 모션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해요. 오케이, 예. 한번 만들어 보죠. 삼성이 스페링이 틀렸나? 코릴레이션은 한 0.5 정도로 줄게요. 오케이. 제가 얘기를 한 거는 삼성하고 하이닉스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뮤하고 시그마는 좀 다르게 주라고 그랬고 코릴레이션은 0.5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한 거고요. 그림 뭐 이 정도 코드는 별로 문제 없이 그릴 것 같아요. 한번 코드 돌려보고
한번 코드를 봅시다. 삼성 100으로 시작하고요. 하이닉스도 100으로 출발을 할게요. 그다음에 어, 뮤 삼성은 8%, 뮤 하이닉스는 12%, 시그마 삼성 0.25, 시그마 하이닉스 0.35, 로 잘 모르겠네. 0.5가 대충 맞는지. 오케이. 0.7하고 0.85 사이라고 그러네요. 0.7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지금 100원이 아닐 텐데 한 주당 미국 주식은 보통 그림 그릴 때 100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100에서 출발할게요. 그래서 뮤는 0.08, 시그마 그다음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뮤 값이 다르고요. 시그마도 달라요. 로는 아까 처음에 0.5줬는데 0.5는 너무 작은 것 같다고 그래서 0.7로 했고요. 2년 동안 해봅시다. 오케이. 하나에다 그리지 왜 두 개다 그랬을까? 보기 불편하게. 오케이. 요게 삼성이고요. 요게 하이닉스예요. 대충 타임라인을 맞춰야겠죠? 예. 오케이. 대충 타임라인 맞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코릴레이션이 0.7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 둘 다 오르는 구간이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 대체적으로 내려가는 구간 대체적으로 내려가고 여기 올라가는 구간 대충 올라가고 여기 하락하는데 여기는 하락 안 하네요. 여기 하락은 좀 하락하는 것 같고 그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여기서 W는 독립이에요. W는 독립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적에 어, 이렇게 X하고 Y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브라우니안 모션을 믹스해서 사용을 하면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W1하고 W2는 독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절히 믹스해서 사용을 하면 dx, dy는 0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코드도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브라우니안 모션을 적절히 믹스해 가지고 코릴레이션이 있는 브라우니안 모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디멘셔널 이토렘마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 크로싱 텀을 계산을 할 때 두 개 브라우니안 모션이 붙을 텐데 독립인 경우에는 제로예요.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는 같은 경우예요. 같은 경우 여태까지 같은 브라우니안 모션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db 스퀘어는 dt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브라우니안 모션이 독립이면은 이게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로우 dt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일반적으로 여러 개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세팅은 브라우니안 모션이 독립인 케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또 엑서사이즈 다 붙여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요 MD 파일이 있는데 매 MD 파일마다 다 엑서사이즈를 붙여놓으라고 그랬어. 밤새 돌아가더라고요. 여기 MD 파일이 한 1000개는 안 돼도 한 7, 800개는 되거든요. 예. 밤새 크러드가 그 AI가 돌아가면서 붙여놨어요. 어, 지난주에 강의 끝나고 엑서사이즈 문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가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AI 보고 만들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SD를 조금 봅시다. 여기. 그래서 오케이. 가장 심플한 거는 요런 거는 그냥 적분하면 돼요. 적분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요게 적분이 걸리면 xt 빼기 x 제로고요. 그러니까 여기 xt 빼기 x 제로고 요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적분이라고 그랬죠? 직사각형의 면적 뮤t 요거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리고 요게 지난 시간에 풀었던 요거 풀면 지오메트릭 브라우닝 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면 요렇게 돼요. 요게 없으면 좋겠지만 요게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스퀘어라는 게. 오케이. 오케이. 요게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거랑 비슷한 놈이에요. 아까 풀었던 놈이 요게 없나? 아까 뭘 풀었냐면은 여기서 뭘 풀었냐 하면 이걸 풀었어요.
네,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냥 x를 r이라고 붙인 것 뿐이고요. 에, a 세타 요거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푸는 방법 똑같아요. 여기서 요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죠? 요 부분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a 세타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2에 아까 2의 세타 t를 곱했거든요. 요게 2의 요게 2의 세타 t를 곱했어요. 요게 2의 AT를 곱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인테그랄 팩터예요. 2의 AT라는 게 인테그랄 팩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랑 달라진 게 뭐냐면 요거만 추가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추가된 항이에요. 요거는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계산한 거랑 동일한 계산인데 요 여기서 요 A 세타 텀만 추가가 된 거예요. A 세타 텀 추가된 거고 적분한 게 요게 추가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아까는 여기서 2의 AT 텀이 2의 마이너스 AT 텀이 여기 있었는데 요 안으로 들어갔죠. 아까 보통 그렇게 쓴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오케이. 요거의 요게 의미를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좀 히스토리컬한 모델이에요. 요거는 션레인 모델이라고 해서 단기 이자율 모델입니다. 단기 이자율 모델 중에서 가장 가장 올드하다고 그럴까요? 가장 그 전에도 그래서 단기 이자율 모델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설명할게요. 바시책 모델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게 의미하는 바는 이래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라고 그래 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타겟 레이시라고 그럴게요. 타겟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한 6%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기를 궁극적으로 숏레잇이 6%는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숏레잇이 4%예요. 이해되시나요? 상황? 그러면 지금 현재 4%지만 사람들이 컨센서스가 6%라고 생각을 하면 6% 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06 빼기 0.04 A는 양수예요. dt 그러면 이게 파지티브 dt가 되겠죠. 그러니까 dr은 파지티브 텀이 있고 그 다음에 랜덤항이 붙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숏레이트이 있는데 지금 단기 이자율이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단기 이자율보다 지금 현재 낮은 상태예요. 그러면 조금씩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반대경우로 이게 8%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 이자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찔끔찔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바시책 모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그래서 세타라고 표시한 게 이게 타겟 레이시예요. 그래서 여기 솔루션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루션이죠. R0 여기가 4%라고 그래 보죠. 타겟은 8%예요. 아까 8%라고 그랬나? 아까? 지금 단기 이자율이에요. 이자. 이건 타겟. 그러면 지금 4%인데 R0에 2에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양수니까 처음에 4%라고 해도 이게 쭉 내려갈 거예요. 익스포넨셜리. 그죠? 그 다음에 이게 0에 가면 갈수록 이제 세타가 다미넌트해지겠죠. 8%.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4%짜리는 점점 익스포넨셜리 다이 아웃 하고요. 그다음에 세타가 8%인데 타겟 레이시 점점 다미넌트 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랜덤하고. 가만 있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